사냥을 해서 식량을 모아요. 지금까지 타미와 로보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을 모으고 집을 지었어.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먹을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걸. 무인도에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은 없지만 다행히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어. 우리 작은 동물을 사냥해서 식량을 모아보자. 하지만 아무 동물이나 함부로 사냥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버릴지도 몰라. 사냥하기에 적당한 동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크기가 30cm보다 작은 동물만 사냥하려고 해. 동물의 크기에 따라 사냥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어썸 코딩의 박찬솔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프로그램에게 한번 판단을 시켜보는, 프로그램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수행을 할지를 미리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A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B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if문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그 영어의 영문의 그 i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일, 만약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쓰는 명령문의 이름도 if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if문,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한 문제 상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문제 상황은 어떠한 문제 상황이었느냐면, 바로 동물, 사냥을 해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동물의 크기가 작아야, 그러니까 좀 잡을 수 있는 동물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이 동물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동물이 30cm보다 작으면 이제 잡을 수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아니면 이제 위험하니까 도망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지금 참,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물이 30cm보다 작은가가 맞는지,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 이렇게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조건문을 사용을 하려면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써야 돼요. 그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왜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어떠한 값이 같은지 다른지 작은지 큰지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동물의 크기가 30cm보다 작냐 크냐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거 비교를 할 때 왼쪽에 있는 이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비교 연산자가 우리가 수학에서 쓰던 거랑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첫 번째, 우리가 같다 라고 하는 거는 등호 표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등호 표시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앞에 한번 써먹고 있거든요. 계속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등호 표시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 표시 하나 더 넣어가지고 원래 본래에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호를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같다, 같지 않다, 다르다 라고 하는 거는 앞에다가 느낌표 하나 넣고 등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파이썬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다, 크다는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그 부등호 표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같거나 작다 또는 같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안 쓰죠. 이 등호가, 부등호가 이제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특수 기호가 쓰기가 어려워서 항상 우리 프로그래밍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그냥 이 키보드에 있는 기본 키로도 다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제가 코드를 좀 미리 써놓고 설명을 이제 천천히 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쓸 거냐면 애니멀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7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 칸 띄고, 자,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제 한 줄 띄는 겁니다. if 하고 애니멀, 그 다음에 애니멀 30보다 작다 라고 하고 콜론 넣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3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런 거를 쏴줄 겁니다. 자, 동물이 어떻다? 동물을 잡을 수 있어요 라고 넣어주고요. 만약에 아니면 프린트 위험할 수 있으니 도망치세요.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만들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먼저 애니멀을 17로 정한다. 애니멀을 변수명이고 이게 17이라는 값이, 숫자형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if가 바로 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if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칸에 이렇게 조건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조건은 딱 보면 알겠지만은 30보다, 애니멀이 30보다 작다면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맞으면 이 콜론하고 한 줄 치면 이렇게 4칸이 들여써져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써진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애니멀이 30보다 작지 않으면 요거 대신에 요걸 실행을 안 하고 요 밑에 거를 대신에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if else라고 되어 있는지 else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비교문, 그러니까 조건문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둘 다 실행이 차례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F4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동물을 잡을 수 있어요 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애니멀이 17이니까 30보다 작으니까 위에 거만 실행이 되고 밑에 프린트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프린트가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30보다 크게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37이라고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 도망치세요 라고 바뀌죠. 왜냐면 30보다 커졌으니까 위에 거는 이제 무시당하고 위에 건 패스하고 밑에 요 줄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될까? 이제 타미는 적당한 크기의 동물들을 사냥해서 식량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동물들을 잡아 보관해둔 식량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식량이 오래되어 상한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되겠어요. 이번엔 7일을 기준으로 버려야 하는 것과 당장 먹어야 하는 것, 그리고 더 보관할 것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기간에 따라 식량을 버릴지 먹을지 아니면 더 오래 보관할지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번에는 3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조건문에 더 다양한 조건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건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자,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 상황을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input하고 elif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왜 그럴 거냐면, 자, 문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자, 식량에 대한, 아까는 이제 동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식량을 보관한 기간을 먼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7일을 초과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7일을 초과하면 이미 상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딱 7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정확히 7일이면 지금 바로 먹어야 해요 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먹어도 안전해요 라고 출력을 하는 조건이 늘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뀐 게 2가지, 아까랑 바뀐 게 2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요 날짜 설정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뀌었어요. 이 날짜 설정은 직접 날짜를 사용자에게서 입력을 받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날짜를 받았을 때 날짜가 7보다 크면 이미 상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또 조건이 또 여기서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아닐 경우에는 조건이 또 나오는데 그 날짜가 7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을 2번을 해가지고 이미 상했어요나 지금 바로 먹어야 해요나 먹어도 안전해요를 출력을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날짜를 설정을 받는다 했죠. 그럼 날짜가 며칠인지 그 날짜를 우리가 days라고 한번 변수명을 붙여봅시다. 그래서 이 days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뭐 7이나 아니면 8이나 뭐 9나 이런 숫자를 미리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를 쓰는 사용자에게서 직접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변수명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days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거잖아요. 그런데 input이라고 하는 우리 그 함수는 받는 거를 무조건 다 문자열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처리를 하면 나중에 이 days가 문자열이 돼서 이것이 7보다 작은지 큰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숫자형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int라고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숫자형으로 바꿔주는 이 함수를 또 감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days를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조건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건문을 만들어 봅시다. if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7보다 크면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days가 7보다 큰 경우 라고 해서 콜론 넣고 엔터를 탁 치면 자동으로 4칸 들여쓰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4칸 들여쓰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7보다 클 때의 명령문 수행할 거를 써야 놔야 되겠죠. 7보다 크면 상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린트 이미 상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이미 상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조건부는 뭐였냐면 또 7이랑 같은지 7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7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는 7이거나 아니면 7보다 작거나 하겠죠. 그럴 때 만약에 7이랑 같으면 해서 else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else가 아니라 elif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우리 또 명령문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elif days 해서 같다, 7이랑 같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변수 저장을 하는 거니까 는 2개를 써가지고 등호 2개를 써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콜론 넣고 그 다음에 프린트 이번에는 지금 이제 바로 먹어야 되니까 지금 바로 먹어야 해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네, 따옴표 가지고 바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먹어도 안전한 거, 그 경우는 우리 처음에 배웠던 else라고 하는 거 그냥 바로 써서 이제 먹어도 안전해요 라고 메시지를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if라고 하는 거 한번 쓰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프린트 할 거, 그러니까 실행을 시킬 거는 들여쓰기를 이렇게 4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elif나 else는 요 if랑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if랑 같은 줄에. 그래서 elif days 또 는 하고 7 하면 또 이번에는 7이면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7보다 작을 때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요 들여쓰기를 항상 잊지 말고 정확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건 지금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한번 8 한번 눌러볼까요? 8. 키보드를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8.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이미 상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8을 입력하면 이미 상했어요 라고 지금 출력을 하고 있죠.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또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번엔 7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먹어야 해요. 이렇게 나오고요. 또,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5 해볼까요? 5 누르면 먹어도 안전해요. 이렇게, 우리가 입력해준 값에 따라서 스스로 프로그램이 판단을 해서 서로 다른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복잡한 이제 문제 상황을 또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키가 150cm 이상인지, 그 다음에 몸무게가 40 이상인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150 이상이고 몸무게가 40 이상이면 뭐 탈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몸무게가 40보다 작으면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그 다음에 키가 150보다 작으면 키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둘 다 만족하면 탈 수 있고, 키나 몸무게가 둘 중 하나가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너무 가볍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하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처럼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조건문 속에다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알고리즘은 조건문에 또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이제 전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두 개 다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받는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볼 건데요. 그럴 때는 먼저 그 변수를 키, 자, height, 그 다음에 weight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heigh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input 입력을 받고, 똑같이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int에서 input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우리가 그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키고 뭐가 몸무게를 지금 입력하는 순서인지 헷갈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처음에 키를 받고 두 번째 이제 몸무게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처음 쓰는 사람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인풋 안에다가도 우리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이제 요 키를 입력하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커서가 깜빡깜빡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무게를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썼으면
그 다음에 조건문을 작성을 해볼 차례인데, 먼저 우선 조건문 속의 조건문, 우리 순서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if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이트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판단을 해서 하이트가 150보다 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요. 이제 크면 이제 엔터를 쳐 들여쓰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if를 써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에는 이전에 배웠을 때는 여기다가 뭐를 프린트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se if 쓰고, 그 다음에 else 쓰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요 들여써진 상태에서 또 if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 150보다 크다고 하는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에 또 하나의 조건을 더 비교를 해요. 이 상태에서 몸무게 40보다 큰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조건문 속에 조건문이 또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다 만족을 하면 그 다음 또 들여쓰기. 이제 들여쓰기를 두 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들여쓰는 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근데 여기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다가 또 하나, 둘, 셋, 네 칸을 더 해가지고 8칸이 들여써져요. 이 상태에서는 프린트를 했을 때 이제 다 만족하면 탈 수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상황, 이제 else, 여기서 else를 쓰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하이트는 만족하는데, 키는 만족하는데 이 몸무게를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요 키를 만족하는 150보다 큰 상황이 계속 지금 들여써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몸무게가 40보다 컸으면 좋겠지만 이제 크지 않은 경우가 이제 요 else인데, else에서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몸무게가 안 되는 거니까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이트가 안 될 때, 그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else를 또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lse는 이 if, 두 번째 if의 else고요. 그 다음에 이 else는 첫 번째 if의 else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로 이렇게 들여쓰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else에다가는 프린트. 뭡니까? 몸무게 이전에 지금 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키가 안 되지만은 이제 몸무게는, 그럼 키가 안 되면 150이 안 되면 이걸 아예 하지 않아요. 이 전체를 다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40보다 큰지 아닌지는 이 프로그램이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else에서는 일단 키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else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키는 만족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신에 몸무게는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해볼까요? 한번 키를 입력하세요. 자, 키를 150이니까 170 써봅시다. 그 다음에 몸무게 40보다 크면 되니까 50 하면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키는 똑같이 170을 하는데 몸무게가 30이에요. 30. 그러면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이번엔 키가 안 됩니다. 작아요. 140 하면은 몸무게는 이번엔 아무거나 씁시다. 40 이렇게 쓰면은 그냥 키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보다 작아도 이 몸무게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키가 150보다 작아져 버리면 얘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입력은 받지만 키가 너무 작아요 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건문 속의 조건문으로 만든 것 대신에 한번 우리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 만들 때는, 자, 이런 건 이제 좀 지워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탈 수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너무 작든지, 아니면 키가 너무 작든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예요? 하이트가 150보다 크면서 그 다음에 웨이트도
weight도 뭐보다 40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조건, 조건을 두 개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and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0보다 크고 40보다 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만족을 하면 뭐 하면 돼요? 이쪽 들여쓰기에다가 아까 이 녀석을 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딱 4칸 될 수 있게 이 자리에다가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뭡니까? 엘리프 쓰면 되죠. 엘리프 하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또 다시 하면 되죠. 몸무게다. 그러면은 하이트는 똑같이 150보다 큰데 뭐가 아닌 경우 웨이트가 작은 경우 40보다 작은 경우 요 상태. 이건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죠. 얘를. 그러면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경우에는 그냥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LG라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그러면은 똑같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를 입력해 봅시다. 똑같이 이제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키는 170, 몸무게는 50 하면은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죠. 또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키 140, 키 170, 그 다음에 몸무게 30 하면은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한 번 더 둘 다 안 되는 경우 키가 140, 몸무게는 30 하면 키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도 있고 이 연산자가 뭐도 있냐면요. 그러니까 AND도 있고 OR도 있고요. NOT도 있어요. AND, OR, NOT. 그러니까 우리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대로 AND는 그리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다 맞을 경우에 OR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하나만 맞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를 갖다가 5호로 만약에 바꾸면 이렇게 5호로 바꾸면은 얘만 만족해도 탈 수 있다 그러고요. 얘만 만족해도 탈 수 있다고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5호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될 때 이 5호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를 써주시고요. 그다음 not은 아닐 때 그러니까 하이트 150이 아니다. 그러면은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not을 쓸 수 있는 상황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는 이제 다 지워주고요.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는데 만약에 키가 150이고 몸무게가 40이 아니면 그냥 키가 150이 아닙니다. 몸무게가 40이 아닙니다. 뭐 이런 느낌의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키가 150이 맞으면 프린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50이 아니다고 할 때 이를테면은 이런 상황일 때 그럼 키가 150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아주 간단한 아니면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는 걸 해도 되겠죠. 자, 키가 150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이트가 150이 아니면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이제 요거랑 같은 의미인데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not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키를 입력하세요 할 때 151 이렇게 하면 몸무게는 그냥 50 놔두고 그럼 키가 150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ot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 아까 제가 써놨던 것처럼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조건문,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교 연산자의 활용까지 우리 한번 인풋, 우리 입력 받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